익산 시민 여러분, 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 이동, 삼성동, 부성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명택 의원입니다. 시정 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정원율 시장님과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익산이라는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30만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20여일 동안 2018년 익산시 예산 1조 913억 원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익산시장에게 시정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 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40분 동안 환경 정책에 대해서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시간이 조금 더 허락한다면 예산 운영 문제, 문화 건강 정책,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서도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쾌적한 환경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익산의 환경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함나 장전마을은 최대 집단 안발병으로 12명의 주민들이 사망한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낭산면 패석산에는 중금속 불법 매립으로 복구에만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환경재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악취 문제 등 각종 환경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익산시 환경정책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한다면 익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환경정책을 중심 현안으로 설정하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가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세 가지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익산시 청소 행정과 관련하여, 세 번째는 익산시 하수 행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표에서 보시듯이 2015년 전국의 16개 광역권 지자체의 미세먼지 농도값을 측정해 본 결과 전라북도가 최고 연평균 35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익산은 40으로 전북에서도 최고여서 즉 익산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PM2.5 초미세먼지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을 보면 표에서 보시듯이 암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암 중에서도 폐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기질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저는 좀 의아했는데요. 대기오염 측정망이 우리 시에는 세 곳 있습니다. 남중동, 모현동, 팔봉동. 그런데 이 대기오염 측정망의 기계가 뭔가 좀 수치가 우리 시의 기계가 높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입장을 익산시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계의 수치를 다시 한번 보정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등가성 평가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좀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시장께 여쭙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미세먼지 측정기의 등가성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 한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어떤 좀 파악된 실제 등가성 평가를 해보시니까 기계가 잘못된 것인지 전국에 모두 설치된 이 기계가 왜 익산만 잘못됐다고 하는 입장을 마치 이렇게 시민들에게 내놓는 것처럼 좀 보여지는 면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을 너무나도 불안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익산이 전라북도 최고가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그동안에 텔레비에도 여러 차례 떴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유 없이 그때부터 목이 까칠까칠하고 간지럽고 뭔가 불안해요 이제.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지금 그 대기 측정소가 대기 측정소라고 하나요? 대기 오염 측정소가 설치된 곳은 228개 자치단체 중에 불과 97개 자치단체입니다. 불과 97개 자치단체고, 더 문제인 것은 지금 화력발전소가 가장 큰 오염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화력발전소가 설치된 24기가 설치되어 있는 충남 당진, 태안, 보령시는 그동안 측정소가 없다가 금년부터 보령하고 당진이 측정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와 똑같이 3개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간이로 2개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비교가 되지 않고 일부 지역만 설치된 것을 꼭 전국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라도 제가 나가서 이것도 다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기회를 놓쳤습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수치다. 시민 여러분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네. 지금 그 우리 측정기 등가성 평가 말씀하셨잖아요. 측정기 자체의 문제다. 네네. 등가성 그 자체는 우리 1년에 2번씩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가성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상대적인 비교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저희가 등가성 그 평가를 지난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지역의 3개 측정소가 기울기가 1 내지 2%가 기준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으니까 수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그 전년도 2016년도 동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1%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그것도 19%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그리고 더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시간 그 환경 예보 시스템인 에어코리아라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매일 거기서 실시간으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1년 연간 미세먼지 측정도가 좋음 보통 나쁨 이렇게 안 나옵니까? 네네. 좋음으로 이렇게 거기에 표시된 날짜가 익산은 53일, 전주는 41일, 군산은 31일로 나왔습니다. 그 익산이 좋음으로 이렇게 평가가 된 날이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 가지고 비교한 데이터를 들이대면서 익산시가 잘못됐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환경부의 근본적인 정책부터 저희가 개선을 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시가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 또 시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생각과 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환경부에서 20년 가깝게 해온 정책 자체를 좀 부정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조금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환경부에서 20년 동안 이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나름대로는 등가성 평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 정책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97개 자치단체에 설치할 때 목적은 자치단체 간의 비교를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을 하나 권역으로 보고 그 대표적인 상업지역, 주거지역, 뭐 공업지역 이렇게 대표 지역을 선정해서 찍어놨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역 간에 시군 간에 꼭 비교가 되느냐 이렇게 지금 그 언론기관에서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부가 본래 자치단체별로 비교하려고 그걸 측정소를 설치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단한 오류다. 언론기관에서도 좀 신중을 기회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 시로서는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상당한 논리비약이다 이건. 그러니까 환경부가 1997년부터 설치해서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고 그 20년 동안 쌓인 수치를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만 그게 모든 도시에 설치가 돼 있지 않은 한계는 있지만 설치된 곳 중에서는 익산이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1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익산이 높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 정책이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 시가 마치
우리 시에 전국에 모두 똑같이 두 종류의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는 뭔가 우리 시의 기계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아니, 기계 상당히 좀 문제가 신뢰를 아니고 떨어뜨리는 일을 아니 오히려 아니 하고 있는 기계 게 문제가 아닌가. 아닙니다. 그 기계 문제는 아주 미미한 문제고 네. 기계보다도 측정 시스템에 대한 데 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환경부가 전국 97개 자치단체에 설치할 때는 자치단체별로 비교하려고 설치했냐 이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치단체 비교값으로 써보는 것이 잘못된 거죠. 네. 그렇게 하려면 똑같은 주권하에 같이 자치단체들이 똑같이 설치를 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없는 자치단체도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력발전소가 있는 도시들에 설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도시들은 우리보다 더 높을 것이다. 물론 이제 그런 말씀도 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중국에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서해안 도시들이 기류에 밀려와서 우리 전라북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는 100%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다만 있는 측정소들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환경부에서 그런 수치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마치 익산이 전국 최고로 높은 도시여서 시민들에게 대단히 많은 걱정을 주는 점을 우리 시가 방어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치 환경부의 그 기계의 이 대기오염 측정망의 시스템 자체가 일정 정도의 오류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저는 대단히 행정불신을 오히려 초래하는 그것이 일이 아닌가. 아니고 예. 자료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네네네. 일반 언론들, 일반인들이 환경부에서는 익산시가 제일 높다고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거 제3자가 그 자료를 보면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석을. 네. 저는 우리 시가 높다는 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불필요하게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주지 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대책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잠깐 정리 이 이야기를 더 오래 논쟁을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님과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군산과 우리는 기계가 다릅니다. 지금 측정되는 기계가 근데 군산은 해안가 쪽에 있어 우리보다 수치가 낮습니다. 근데 전주시는 우리와 똑같은 기계를 쓰는데 우리보다 수치가 낮습니다. 전주시는 우리보다 차량 수, 산업 기반 시설, 인구 모든 것이 다 배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전주가 수치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일 수도 있지만 전주가 우리보다 수치가 더 낮습니다. 근데 물론 같은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보정 작업을 거쳤지만 2017년에 1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여전히 전주가 52, 군산이 45, 익산이 57로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어떤 보고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환경부의 통계라든가 똑같이 에어코리아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대단히 낮아지고 있고 물론 이전보다 좀 낮아졌을지 모르겠지만요. 여전히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국 1위라고 하는 아까 그런 오명을 안겨주는 환경부의 정책에 대해서 뭔가 그 시스템의 그 측정된 수치들을 가지고 익산이 전국 최고 1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당히 도시 이미지가 시민들로부터 걱정을 주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건 필요하지만 우리 시가 높다라고 하는 그 현실 자체를 상당히 우리 시가 부정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좀 그 기계 환경부에 대한 인식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더 논쟁을 하기엔 시간이 길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인데 다음 그 이 카페 화면을 보시면 이게 미대촉이라는 카페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라는 카페인데 전국에 6만 7천 명 정도의 주부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에서 가입되어 있는 주부들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기계처럼 초미세먼지라든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를 다 측정할 수 있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기계를 거의 전국의 6만 7천 명의 주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 시민들도 많은 주부들이 이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수치를 보면 7로 나오는데요. 제가 저도 계속 같이 이 수치를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대기오염 측정망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 기계 수치가. 요즘 이 카페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냐면 이 우리 시가 등가성 평가를 되게 오래 하고 등가성 평가를 하고 나면 예전에는 이 기계의 수치와 그러니까 이 기계를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6만 7천 명이 나름대로 각각 도시에서 계속 올리면서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크면 5에서 10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 요즘은 우리 측정망의 수치와 이 주부들이 이 공유하는 이 시스템의 수치가 20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등가성 평가 이후에. 그래서 이거 뭔가 등가성 평가를 통해서
이거 제대로 좀 기계를 오히려 낮게 나오게 하는 어떤 좀 너무 좀 과한 보정 작업을 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의문을 제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행정이 스스로 뭔가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그런 행정이 스스로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약간 행정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는, 오히려 주부들이 오죽하면 이걸 다 사가지고 이거 가지고 주부들이 따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마치 익산시가 기계 탓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좀 향후에 보정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1년에 2차례씩 하신다고 했는데요. 좀 더 좀 신중하게 잘 신경을 쓰고 향후에라도 좀 기계 탓을 하는 익산시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글쎄, 저희가 기계 탓을 하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기계 탓을 모르겠어요. 실무자가 한두 번 해가지고 그때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예. 근데 저희는 절대 기계 탓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네네네. 없고, 다만 그 기종이 크게 두 기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종 간의 차이가 난다. 그것은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팩트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저희들이 해요. 네. 군산차 쓰는 기종하고 우리가 쓰는 기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입장을 분명히 이제 밝히는 거고, 등가성 평가하고 지금 정도 검사를 저희들 하고 있는데, 이걸 하고 나면은 지금 오히려 낮아진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등가성 평가를 해서 좀 그 오차를 편차를 바로잡으니까 이제 네네. 정상으로 이제 나오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기계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부들이 그런 카페에서 그런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예,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면 저는 물론 우리 행정이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익산시의 그런 행정을 다소 그런 의문을 갖게끔 만드는 요인을 우리 시가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 근데 차이가 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하고 우리시 대기오염 측정기하고 그 근본적으로 측정 방법이나 기준이 다릅니다. 그건 지금 얘기합니다.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는 광산란법을 쓴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 환경부에서 인증이 되지 않은 그야말로 민간에서 쓰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베타선법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기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기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이 다 지도 감독을 받고 거기서 그 인증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고요. 그래서 그런 일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부님들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여기서 오는 차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좀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세먼지 정책에 좀 다소 좀 미흡함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계가 광산란법에 의해서 실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공인된 방법이 아니고 수치의 폭락이 좀 오르고 낮음이 큽니다. 근데 우리 시가 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17년 5천만 원을 들여서 광산란법 비측정기계 소형 측정기계를 또 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간이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저는 그 지금 있는 세 개의 측정기를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막 임시 대책으로 뭐 광산란법에 그 측정기 학자들 사이에서는 공인되지도 않은 그런 기계를 또 5천만 원 들여서 5군데에 설치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우리 시의 행정이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중요한데요. 우리 시가 단 한 번도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의 간담회라든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없이 좀 빠르게 너무 대책을 내놓으시느라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쭉 대책을 쏟아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등가성 평가를 가장 원인으로 또 내놓으니까 언론들에서는 익산시가 기계가 문제라더라 이렇게 보도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를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2004년에 그 우리 시가 전북 녹사강경 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2천만 원짜리 연구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연구자가 익산 상공회에서 옥상에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주황색 연구자가 설치해서 1년 동안 측정한 거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네모가 우리 지금 익산시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기입니다.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측정기가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 당시 보기 위해서 측정도 했고, 그때 또 성분도 검사를 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20년 동안 일정 정도 안정되게 환경부에서도 관리를 해왔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왔던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염두를 하시고
보정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해나가시면 예, 좋겠다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예, 다음은 그 미세먼지 뭐 이 특성과 관리 대책 수립 연구에 관한 겁니다. 우리시가 미세먼지가 좀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서 우리시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3천만 원에 매년 전북 녹색환경 지원센터에 맡기는 연구 사업을 미세먼지를 하고자 했고, 마침 전라북도도 7천만 원짜리 연구 사업을 미세먼지를 하겠다고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원짜리 미세먼지 연구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런데 1억 원짜리를 하기로 했다가 우리 시가 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좀 시민들이 많다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님이 그래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7천만 원 더 편성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1억 원짜리 연구 과제가 우리가 7천만 원을 더 줘서 원래 연구자는 남중동 우리 시청에 있는 것만 기계를 측정하고 분석하겠다 했는데 우리 남중동 모현동도 해달라, 아니 팔봉동 모현동도 해달라 해서 우리가 7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예. 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23일 날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중간 보고에 가봤고 또 12월 7일 날 엊그제 최종 보고에 갔다 왔습니다. 이 교수님이 전북대 교수님이 연구를 하고 계신데, 근데 제가 8월 23일 날 갔을 때의 이분이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중동 측정소, 우리 시청에 있는 측정소 옆에 기계를 따로 설치해서 성분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모현동이나 팔봉동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덜 분석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과제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담당 공무원분도 그때 참여하셔가지고 우리의 대다수의 인구는 모현동과 팔봉동 가까운 쪽에 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남중동과 팔봉동, 모현동도 같은 시료수를 뭔가 실측을 해서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연구자가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자기가 많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봤는데 우리 익산 정도의 면적이면 남중동 한 군데만 하면 되는데 왜 뭣도 모르는 소리를 하시냐. 한 군데만 하면 익산시의 평균값은 얼마든지 의미 있게 구해진다.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될 용역을 우리가 굳이 원래 올해 1년 아니면 다 결과가 나올 연구 과제를 갖다가 오히려 7천만 원 우리가 더 주면서 연구자가 안 해도 된다는 연구를 팔봉동, 모현동까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년까지 2년으로 연장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꼴이 됐더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엊그저께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종 보고에 갔을 때 보니까 우리가 이 연구 과제를 하는 이유는 미세먼지가 높잖아요. 측정망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게 3개나 있습니다. 그럼 이 3개를 통해서 농도는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연구 과제를 하는 이유는 이 어떤 성분을 이루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오는 요인인지 우리 내부에서 배출 원인이 일정 부분 유의미하게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좀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전주하고 비교하고 있으니까 전주하고 익산을 똑같은 날에 측정을 해야 되고요. 또 PM2.5와 PM1.0을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날 최종 보고를 듣는 느낌에는 똑같은 날 측정하신 것이 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나? 그리고 이분이 성분 검사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우리 행정이 원래 1억짜리 우리가 7천만 원까지 더 줘서 1억 7천만 원짜리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 과제에 대해서 과업 지시에 따른 연구 어떤 점검을 잘 하고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든 이에 대해서 시장님 좀 점검해 보시겠죠. 그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체크를 잘 하시고 대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추가로 용역비를 편성했을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할 때 같은 기준으로 모현동하고 팔봉동 지역도 같이 알고 싶어서 의뢰를 했던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면은 저희 계약 조건 위반입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건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요. 상당히 연구자의 또 연구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구자의 그 연구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침범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일반 연구 영역하고는 다르게 그냥 연구 과제를 준 거라서 조그맣다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법은 우리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계속 교수님과 소통하고 우리 시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들, 상황들을 계속 좀 조율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거의 연구자의 이야기를 그냥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이제 원인 규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최종 보고까지 보면 전 대단히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나머지 7천만 원짜리 연구 과제를 그 연구진에게 맡길 필요가 있을까? 이건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사실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후에 만약에 계속해서 진행하시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충분히 연구 과제가 의미 있게 나와서 시민들에게 어떤 연구 과제를 해보니까 우리 시의 이러이러한 원인인 것 같고 그래서 배출원이 일부 우리 시의 원인도 있고 뭐 외부의 원인이 왜 프로인지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는 의미 있게 분석을 해서 대안을 향후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점검을 꼭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꼭 전라북도나 대기학회라든가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형식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우리 시에 효과적이겠는가도 좀 의견을 들어서 환경부에 요구할 건 요구도 하고 그렇게 좀 시민들에게 또 그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알려나가고 좀 이렇게 신뢰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그 두 번째는 익산시 청소행정과 쓰레기 봉투 사용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 건데요. 그 세 가지를 좀 여쭙고자 했는데 시간이 길지 않아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익산시의 신재생 자원센터에 우리가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신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뭐 하루에 200톤 정도 소각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근데 신재생 자원센터 전국의 모든 쓰레기 소각장은 폐기물 관리법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경 300m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도 반경 300m 안에 살고 있는 7가구가 주민지원협의체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뭐 각종 운영비나 감시원 인건비 협의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한 1년에 2억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감시도 하시고 쓰레기 소각장이 규정대로 잘 운영되는지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지원협의체와 그래서 대다수의 도시들은 익산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어떤 조건으로 조성할 것이고 또 협의체 운영비는 어떤 조건으로 지급할 것이고 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협약서를 쓰는데 우리 시는 2009년부터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협약서를 쓰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좀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와 어떤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7가구밖에 안 되고 그분들이 어찌 보면 능력도 좀 미비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건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미비하더라도 우리 30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쓰레기 소각장을 감시하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협의체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협약서도 쓰고 해서 저는 규정대로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1995년도에 관련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대표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협약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기금 조성이나 지원 방법, 또 주민 지원체 운영 방법, 구성이나 운영 방법, 또 그 감시 방법 등 아주 세세하게 그것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협약서를 만들지 않고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은데, 근데 여기 규정된 거 이외에 추가로 우리가 합의사항이 필요하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협약서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추가로 협의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건 한번 그러면 뭐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한번 향후에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의 상황을 보니까요, 한 3분의 2 정도가 협약서를 쓰고 운영하고 있고요, 한 3분의 1 정도가 쓰지 않고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조금 어떤 다소 아쉬움이 있냐면요, 그 매일 주민들이 실제 매일 배출하고 있는 한 90톤 가까운 쓰레기를 소각함과 동시에 과거로부터 우리가 부성동하고 금강동에 쌓아놨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개 모든 도시들은 소각하는 양 대비 기금을 조성합니다. 근데 우리 시는 쌓여있던 쓰레기를 소각하는 건 기금에 전혀 넣지 않고 매일 나오는 쓰레기 양만 쓰레기 봉투 판매값으로 환산해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시가 어쩌면은 뭐 시의 입장에서 보면 좋지만 이 기금을 잘 조성해서 쓰레기 소각 등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가 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다소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하는 데 있어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조차도 우리 시는 합의된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시가 그 소각장 협의체가 7가구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소 좀 그냥 자주우지하면서 운영을 해온 측면이 있는 걸로 저는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좀 다소 미비하더라도 좀 규정대로 법대로 예, 잘 좀 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갖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 익산시 하수행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것도 뭐 두 가지 좀 여쭙고자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하수 찌꺼기 감량화 시설 공사를 이제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확보를 이제 하셔서 2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 소화조 공사부터 해서 뭐 탈수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몇 가지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감량화 시설 공사를 하고 나면 현재 매일 107톤씩의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가 처리하고 있는데 하수 찌꺼기 처리비가 톤당 89,000원쯤 됩니다. 그래서 연 35억 원 정도 우리가 하수 슬러지 나온 것을 또 외부 업체에 이제 맡겨 처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감량화 시설 하면 이게 66톤으로 줄어서 한 22억만 들어가고 13억 원씩 매년 절감될 걸로 이제 시가 계획을 발표를 내놓으셨어요. 근데 이 감량화 시설 공사를 하는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경기도 의정부나 남양주, 고양, 용인, 뭐 경남, 양산 등 한 10여 개 도시에서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는 이 기술이 전기 탈수기라는 시설인데 얼마 전에는 저와 5명 의원이 직접 의정부에 하수 처리장을 가서 가동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그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잠깐만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진에 보시는 게 지금 전기 탈수기입니다. 우리 지금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는 물기가 많아서 진흙처럼 나오고 그게 최종적으로 유탁업체 처리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전기 탈수기를 설치하면 물기가 있었던 하수 슬러지가 과자처럼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우리 시가 처리하는 것보다 무게가 반절로 줄게 됩니다. 반절로 줄게 되면 톤당 처리비가 50% 절감되는 거죠. 이제 뭐 이런 시설입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 시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감량화 시설 계획에다 의정부도 이걸 국가 지원을 받아서 감량화 설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의정부하고 우리가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요. 한 40억 정도 들면 기계를 세대를 설치해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연간 107톤을 처리하는데 지금 연간 35억 원을 쓰고 있잖아요. 처리비로. 그러면 이 기계를 빨리 도입을 하면 이 기계는 지금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도입을 하면 35억 원이 17억 5천만 원씩이 절약이 됩니다. 처리비가. 그러면 아까 설치하는데 세대 설치하는데 우리 시가 처리하려면 40억에서 45억 들잖아요. 3년만 운영하면 뭐 투자 대비 효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설을 이전에 있던 하수 담당 분들에게도 하수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도 이런 사례를 좀 알려드리고 조사해 보시라고 요청도 하고 했는데 최종 감량화 사업 계획에는 넣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아낄 수도 있고 악취도 없어지는 문제가 있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기계라고 저는 봤는데 좀 이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모님의 그 환경에 대한 열정에 다시 한번 그 탐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더 세세하게 살피시고 하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환경은 틀림없이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이제 우리 본래 계획된 원심 탈수기 이것만 가지고 하면 함수율이 60% 70%밖에 못 줄입니다. 그걸. 예. 그래서 추가로 10% 더 줄이려면은 전기 탈수기가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우리 의원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직원들이랑 의정부시를 다녀왔다고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효과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좀 해봐서 그 효과가 확실하다 생각이 들면은 지금 저희가 그 감량화 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설계 단계에 환경부 협의를 해서 좀 반영을 해서 좀 더 완벽하게 시설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보기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충분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뭔가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반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익산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제 앞서도 좀 말씀이 있었는데요. KTX 혁신역 뭐 신설 논란도 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250억
그 공모 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예. 일단 뭐 우리 시의 뭐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 모든 시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간만에 참 깊은 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을 해가시는 데 있어서 거기 어차피 익산역 앞에 실제 도시재생 공모 이름도 역사가 문화로 그 역사가의 역은 또 익산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계획을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저는 뭐 열차 도시를 선포한다거나 아니면 철도박물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활동을 다시 좀 한다거나 좀 해서 뭔가 역사가 문화로의 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이 방향성을 좀 열차를 중심으로 해서 익산역의 이미지를 더욱더 좀 확고하게 굳히는 호남의 관문역, 전북의 관문역으로 좀 굳혀 나가는 그런 도시재생의 방향을 좀 더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좀 그런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그 부분에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이번에 중앙동 일대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5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네, 네. 앞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송악동을 비롯한 다른 지역도 국가 공모를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익산 그 구도심 전체를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공공 투자를 해서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그렇게 해서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저는 궁극적으로 KTX 지난번에 복합역사 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중단한 적 있죠. 네. 결국 마지막은 그 복합역사를 짓고 환승센터를 그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약을 해놓고 중간에 포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복합역사 개발은 저는 잘 추진될 걸로 본다. 그렇게 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을 중심으로 익산 구도심이 다시 설계되는 그런 결과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네. 예,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일단 익산역이 살아야 익산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250억의 재원이 이 오는 과정에 이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잘 소통하시고 많이 받아들여서 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또 하고 특히 익산역이 그리고 익산역 인근이 뭔가 좀 이렇게 다른 타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그 인지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열차 도시라든가 뭔가 좀 도시재생의 사업을 첫 시작하는 선포를 할 때 조금 더 좀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저는 좀 선포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번 말씀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KTX 역에서 100m 안에 구도심이 있는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걸어서 도보 탐방이 가능한 역하고 도시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 지역이 저희 익산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익산 역사를 테마를 해서 잘 설계를 하면은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그냥 답변을 듣진 않고 그냥 간단히 제안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 아까 또 문화관광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문화관광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요. 우리 역사문화재과에서도 하고요. 또 농촌관광을 합니다. 다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서들이. 그런데 그 우리가 1억 5천만 원을 줘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용역을 1년 전에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시한 게 문화관광 발전 협의회 구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이 계획 다 짜가지고 문화관광을 하시지 말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농촌관광, 역사문화재과에서 하는 역사관광, 일반 문화관광 다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해당 상임위에서 문화관광과에 수없이 계속 이 질의를 드리고 요청을 하는데 한다고 하시고 죄송합니다. 지금 1년이 지금 넘어서요. 진행 중인데 네네네. 조만간 그것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한참 진행 중이에요. 네, 그런 걸 하루빨리 저는 말씀드립니다. 구성을 하셔서 예, 예. 활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예, 예. 듭니다. 예,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의 최대 현안인 환경 문제 3가지 주제와 익산시 도시재생 그리고 문화관광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